오늘 그래도 뭐 소싱 상품도 풀어주고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수동 검색 광고를 돌리고 키워드당 400원 정도 맥시멈 쓴다. 네. 언더밸류도 한다. 상품 쌓아놓고 판다. 반자동 꿀팁도 조금 풀어주셨고.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오늘은 저 구대판다가 여기 바로 대구에 왔습니다. 제가 왜 대구에 왔냐? 전반기 매출 대략 3억 5천에서 6천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2년째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크로와상이라고 합니다. 카페 닉네임 이름으로.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한 걸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국내 위탁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대로 시작한 건 솔직히 선생님 수업 듣고부터. 네. 그러면 한 2년 된 건가요? 한 2년 정도 제대로 하는 건 한 2년 됐다고 봐야죠. 처음에 잘 못 네네. 믿었다면서요. 나한테 문자한 것도 남아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제가 심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도 제 자신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국내 위탁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풀리고 친구랑 잠깐 동업도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그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세상에 믿음이 없었다 할까?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네, 동업도 구매대행 쇼핑몰을? 아니요. 그때는 국내 위탁했을 때 동업을 했었죠. 그때 막 수산물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쇼핑몰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림을 그렸었죠. 만화를 했었죠. 만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평범한 사람들이면 대우를 잘 못 받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학을 또 네임드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중퇴도 했고 돈도 좀 부담이었어요. 제가 이 돈을 내가면서까지 배울 뭐 어떤 메리트도 없었던 것 같고 집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랬던 편이 아니라서 다 이제 삭자금 대출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뭐 중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꼬리를 조금 잡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한 잘한 선택이라 싶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괜히 그만뒀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동으로 하면서 네. 매출 1억도 찍고 뭐 8천도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처음에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때 기분 솔직히 왜냐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네. 유튜브 보니까 이게 개나 소나 돈 다 잘 번대. 근데 난 못 벌어. 그래서 구대판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하나도 안 됐어. 맞죠. 정확하다. 그때 기분이 막 하나도 안 돼. 이거 안 됐는데 그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수업료가 정말 싸다고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치 엄청 비싸게 느껴졌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죠. 비싸게 느껴졌고 왜냐하면 그때 자본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13기 14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뭔가 정리를 하실 줄 알았어요. 이제 옛날 기수들은 너무 옛날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빼고 버리고. 이럴 줄 알았었는데 지금도 들어가요. 쩌렁쩌렁한 그 느낌 그대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솔직히 지금도 들으면서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칭찬하면 안 돼요 지금. 오케이. 처음 뭔가 이렇게 수동에서 발굴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그게 잘 팔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용납이 어렵죠. 안 된다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맞아요. 딱 그 나는 생각이 바본가? 막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은 됩니다 이러는데 내가 안 되는 건가? 그 당시 선생님이 딱 수업 듣고 4개 시도를 했거든요. 3개는 솔직하게 다 실패를 했고요. 아예 주문이 안 들어온 게 한 2개였던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들어왔던 거 한 개, 본전 회수는 했다 하는 게 1개였어요. 물론 반자동도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은 수동은 좀 기대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맞아. 띄우고 이거면 내 인생 바뀔 거야. 이거면 된다. 기대를 제가 이게 하게 되니까 맞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순간이었죠. 내가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 조금 성과 나는 분들 보면은 반자동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서 반자동이랑 같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자동을 하라 그러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무조건 하라 그러고 그 당시는 수동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그 구대판다의 수업은 수동이 메인이니까 네. 수동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자동은 시장 보는 눈이 좀 커지잖아요. 검색수나 월간 검색수 그리고 일부 조건을 알려줘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잘 나가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반자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했죠. 그때는 그리고 솔직히 수동할 용기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솔직히 반자동 갔다가 왜 다시 수동으로 온 거예요? 반자동에서 실현을 겪었나요? 반자동은 솔직히 좀 너무 많은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 어질어질해요. 반자동은
정말 로직에 어떤 제 운명을 맡기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반자동은 세팅해놨던 거를 지우긴 아깝고 하니까 가만히 지금도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지금도 계속 매출은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좌절했었던 그 시기랑 다르게 지금의 감정은 어때요? 되는 걸 보고 되는 사업이고 포기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자동을 하면서 바뀌긴 했었는데, 반자동은 조금 노가다잖아요. 하루하루 할당량을 채우고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 그래 오늘 할당량에 집중하자, 이 생각을 그 당시에 조금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이게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좀 안 됐을 때는 좀 초조하고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네네.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마음을 먹고 좀 묵묵하게 진중하게 하니까 그쵸. 성과가 나왔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길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크로아상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물건을 소싱하고 어떻게 팔고 있고 매출엔 어떻게 내고 있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3월달 기준으로 1억 찍었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소명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 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순수익이 얼마겠구나를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2,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광고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근데 그 광고비 뺄 때 부가세도 빼야 되는 거 아세요? 쿠팡에서 만약에 내가 10만 원 썼어. 그러면 10만 원 쓴 게 아니에요. 11만 원 썼구나. 1만 원 쓴 거예요. 그거 빼야 돼요. 아, 나 그거 안 뺐다. 근데 한 달에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그러니까 빼봤자 한 50만 원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상품들이 다 판매가 되는 게 거의 다 주력마켓이 쿠팡인 거죠? 네, 효자들은 다 쿠팡이고. 11번가 G마켓 옥션은 반자동 맛. 그쵸,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G마켓 옥션. 줄어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반자동은 좀 어려워졌다고 봐요, 솔직하게. 안 그래도 그때 그 기점으로 정리를, 한 사업자만 우선 그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G마켓 옥션을. 안에 있는 상품을 싹 다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다른 전략으로 뭐예요? 거기도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지금 주력마켓은 결국 수동은 쿠팡이고 네이버는 안 하고. 네이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쿠팡이 정산이 너무 느리잖아요. 구매 대행은 특성상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 온 고객님들은 네이버로 좀 많이 돌려요, 제가. 그럼 안 돼요. 전화 와서 본인들이 네이버에서 사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네이버에서 사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원래 안 그래요? 돼요. 원래 안 돼요. 아, 근데 그 위에, 그 쿠팡 위에. 정책 위반이에요, 그거. 맞아. 그런 문구가 있는 건 봤거든요. 아. 근데 사세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싸요? 이렇게 말을. 유도하면 안 돼요. 아, 유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고객이 전화를 끊고 쿠팡에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요? 아이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대표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지금도 반자동으로 그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찍을 수 있죠. 몇 시간 정도를 어느 정도 하면 1,000만 원을 찍을 수 있다. 이제 구매대행 다 배웠고 네. 이제부터 하면 돼. 네, 하면 돼. 네. 2달? 2달. 아, 그래요? 전 석 달 보는데. 대표님은 반자동을 하실 때 마진율 몇 % 세팅하세요? 평균 그냥 about. 세팅은 저는 당연히 한 30% 보고 세팅을 했었는데 실제로 팔고 뭐 여차저차해서 남은 거 보면 진짜 한 20%, 25% 잘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반품 때문에. 반품도 그렇고 경동, 포장 뭐 등등등 당연히 파손도 있을 거고, 일단 모르는 상품들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까먹을 요소가 많아요. 뻔하겠지만 예, 예. 너무 많은 질문을 들어봤겠지만 예, 예. 반자동은 하루에 몇 개씩 올렸다. 아, 저 많이 올릴 때는 200개? 하루 200개. 네. 어떤 기준으로 찾아요? 키워드를 찾을 때. 그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거든요. 아, 이게 분명히 대표님이 저한테 배웠지만 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봤겠지만 네. 결국 나만의 방법으로 가요. 아, 맞아요. 그죠? 그럼 그죠.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반자동은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조금 큰 키워드 노리기는 좀 어렵죠. 어렵고 그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것조차도 소형이나 중형으로 많이 잡았죠. 소형, 중형으로 많이 잡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파라고 하면 엄청 많은 쇼파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쪼아서 들어가 보면 뭐 3인용 쇼파가 있을 수 있고 3인용 가죽 쇼파가 있을 수 있고 푹신한 뭐 독서 쇼파 뭐 이런 게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적합해 보이는 거를 그 키워드를 잡고 들어갔었죠. 아니야, 이러면은 초보자들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러면 그- 뭐뭐한 쇼파
해서 네.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럼 일단 이 소파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뭐뭐한 소파라기 전에 소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소싱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었는데 네. 하나는 키워드를 보고 소싱했었고 네. 하나는 팔린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팔린 데이터 제일 먼저 팔린 데이터를 먼저 봤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쉽게 설명하면 모니터리네요. 아, 그쵸. 네.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는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래, 네. 예를 들어 제가 몰터리를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떤 몰에 들어가서 어떤 쇼파를 봤어요. 네. 그러면 이 쇼파가 예를 들어 그분은 이 쇼파를 그냥 가죽 쇼파라고 키워드를 잡아서 판매를 했다고 쳐요. 근데 이 쇼파가 가죽 쇼파도 맞지만 3인용이고 좀 럭셔리해 보이네? 이러면은 3인용 럭셔리 쇼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판 데이터를 보고 그 상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에 대한 키워드는 제가 변경을 하죠. 그 변경을 하려면 이 쇼파가 팔린 건 이미 확실하잖아요. 아, 이런 디자인이 팔렸다. 네. 이런 디자인이 팔렸고 이런 거를 국내 소비자가 샀다라는 그걸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른 이분이랑 똑같은 곳에서 노출을 안 시키는 거죠. 다른 곳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분은 가죽 소파면 저는 3인용 뭐 럭셔리 럭셔리 소파 소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카테고리라든지 카테고리 그 키워드가 달라지면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가 다르게 잡힐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곳 그러니까 다른 마켓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 다른 키워드 그러면 그 키워드는 그 남이 팔린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변경하는 네. 하면서 추출하는 키워드고 그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판다랭크 같은 데서 키워드를 추출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 추출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키워드 추출을 해요? 중소형. 몇? 월간 점수 몇? 전 진짜 이게 정말 적합하다 싶으면 한 300 이런 것도 했어요. 300인데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데 그런 것도 했어요. 300, 뭐 1000 이런 거는 솔직히 반자동 기준으로 진짜 맛있는 키워드라 생각해요. 아, 600, 800 괜찮아요. 정말 좋은 키워드라 생각해요. 아. 근데 그 키워드가 이 상품이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키워드로 갈수록 큰 범주를 다루고 있고 카테고리상 작은 키워드로 갈수록 말 그대로 세부 키워드 딱 지칭하는 키워드로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네. 튼튼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지칭한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로 갈수록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명확한 키워드에 명확한 상품을 딱 대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하고부터 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반자동은. 네. 월간 검색 수가 1000 이하여도 그 키워드를 다 가져다 쓴다. 상품이랑 적합해도 적합해야만. 해야만. 네. 적합 안 해도. 그러니까 안 해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기역자 소파가 테이블이 있다고 쳐요. 기역자 테이블. 그러면 이게 지침 키워드는 뭐 기역자 테이블, 뭐 기역 테이블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 테이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역자 테이블을 실제로 뭐 사무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용 테이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명을 짓고, 그러면은 내가 그 가죽 소파가 잘 팔리는 걸 알았어. 그럼 사람들이 가죽 소파의 상품 제목을 딱 지었어요. 편안한 3인용 가죽 뭐뭐한 소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그 지어놓은 제목 가지고 하나만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쵸. 몇 개 정도? 5개? 아니요, 5개는 정말 맥시멈일 때고요. 맥시멈일 때고, 진짜 극단적으로 적으면 1개? 적으면 1개도 올려요. 1개도 올리고, 아, 진짜요? 네. 많으면? 그러니까 평균 3개?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3개의 키워드들이 웬만하면 다 달라요. 그래서 전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인용 가죽 소파라는 제가 그 세부 키워드를 찾아도 그 키워드로 3개를 다 안 올려요. 다 바꿔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잖아요. 정말 그 요즘 뭐죠?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들 뭐 아이템 스카우트 대표적으로 그런 보면은 세부 키워드들 많이 나와요. 그런 세부 키워드들을 다 노리죠. 그래서 오래 걸렸죠, 조금. 근데 그래서 매출이 그 당시 그래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6천 정도. 4개 사업자 기준이니까 원래 반자동은 좀 규모의 그거잖아요.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 마켓을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 차면은 5,000개에서 10,000개로 등업시켜 주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도 저는 충족을 몇 개는 했겠지만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00개 기준도 아니에요, 저는. 4개 사업자가 5,000개 기준이에요. 5,000개. 그러니까 2만 개죠. 2만 개, 상품 2만 개 기준으로
6대 마켓에 올렸다는 기준 하에 2만 개 기준으로 이 정도 이 매출이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반자동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대로 이제 1만 개만 올려도 물론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1만 개였다 처음부터 1만 개였는데 그치. 그래서 8 사업자까지 하면 진짜 1억 되겠다. 반자동만으로도 1억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뭐 수동으로 옮기.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마켓들에 업로드할 때 똑같은 거를 6대 마켓에 올리죠. 그러니까 내 말은 1번 마켓에 의자, 2번 마켓에 소파, 3번 마켓에 뭐 이렇게.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하면 이 사람 진짜 찐이다. 찐이 될 뻔했네요. 네. 똑같은 걸 올리죠. 프로그램을 쓰니까. 대표님이 이제 거의 수동 매출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렇죠. 네네. 그러면 수동으로 상품을 판매를 해서 1억까지 찍었어.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예요? 뭐 소싱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요? 네. 하나만 꼽는다면 진짜 어렵지만 하나만.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상품을 얼마나 이쁘게 잘 포장할 수 있냐. 그쵸. 여기에 가치를 얼마나 입힐 수 있냐가 수동에서는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보다 어쨌든 실력 무조건 더 좋으시니까 만약에 저랑 선생님이랑 똑같은 상품을 들고 왔다고 해도 훨씬 더 부가가치나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가심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봤을 때 실제로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소비자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느낌과 이 상세 페이지에서 오는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하니까 그거를 얼마나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냐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구 하나, 뭐 카피라이팅이든 뭐 문구 하나 아니면 사진 하나 아니면은 구매 대행은 대부분 이제 그 해외 사이트에서 사진들을 제공받으니까 그런 거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게 어떤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심지어 같은 사진인데 조금 이렇게 편집을 조금만 해도 달라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 그게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상품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상품이 조금 안 좋아도 포장이라고 하면 조금 저급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포장이죠, 그죠? 포장이죠. 포장이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더 좋아 보이게 그렇게 이제 내가 가치를 리브랜딩을 하는. 리브랜딩을 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수동에서의 능력은. 근데 사실 상품을 좋게 가공하고 이쁘게 포장하는 건 이게 사실 뭔가 수업을 듣고 뭐 그래야 가능한 건데 체계적으로 뭐 이걸 해야 되고를 유튜브에서는 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치.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아무리 리브랜딩하고 가공을 얘기하지만 안 와닿을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공부할 만한 그 시간도 없을 거고 이거는 리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까지는 대표님의 경험이 들어간 거일 거거든요. 이거 경험 없었으면은 이걸 바꿔보니까 이렇게 잘 팔리구나. 이걸 바꾸니까 이게 잘 팔리네. 안 팔렸는데 이걸 바꾸니까 이게 잘 팔리네. 그거는 시간이 쌓여서 대표님이 그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싱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소싱에서 제일 막힐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못 하거든. 소싱을 뭐 가공할 게 없는데 지금 그죠? 그쵸. 저도 소싱이 엄청 답답했죠. 처음에는 무조건 소싱이 제일. 무조건 소싱이. 네. 와,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사입은 안 하고 있으니까 구매 대행만 봤을 때 소싱은 요즘에 구매 대행 효자 상품은 이런 게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네. 이런 거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고르셔야 됩니다. 딱 찍어줘야 되나요? 딱 찍어줘야죠. 팔다가 버린 것도 있죠. 팔다가 버린 거 있죠. 그런 것도 말해주고. 뭐 있어요? 버린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일단 당연히 너무 유명한 공구류 당연히 아직도 유효하고요. 제가 너무 잘 봤을 되죠. 때 너무 잘 네. 되죠. 근데 그 공구도 유명한 공구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조금 마이너한 공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예를 들면 네. 하수구 기름 제거하는 기계.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밀가루 반죽 포대, 밀가루 반죽기 막 커다란 거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팁을 하나 드리면 팁이랄 것도 없다. 다들 결국에 알게 될 거고 다들 아실 건데 자신이 있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 마이너한 거. 네, 아니 너무 러프해요. 너무 러프해요? 우리는 뾰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공구 중에서 뭐 드라이버보다는 네. 하수구 뚫는 기계를 팔아라. 그쵸. 이런 식으로 가야 거죠. 돼. 이런 게 마이너한 거죠. 이런 게 마이너하잖아요. 마이너하죠. 들어본 적 그러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초보자들은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찾냐고.
그런 상품을 어떻게 찾냐고. 아, 어떻게 찾냐고? 그 솔직히 선생님 수업 들어야죠. 아니 그래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 찾는 게 좀 좋더라. 아, 좋더라.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시간이 답이요. 진짜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말 좋은 상품을 그냥 눈앞에 갖다 줘도 이게 좋은 상품인지 모를 테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데이터를 쌓는 게 기준이라서, 진짜 초보자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구, 뭐 가구, 거기서 또 세부 카테고리 설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안 팔아도 돼. 반자동 등록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거기 있는 키워드를, 아, 이 키워드가 이 정도 검색량이네?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키워드들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네?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 그게 또. 아니야, 이러면 조회수 안 나와. 이러면 조회수 안 나. 아, 진짜 안 나요? 얘기 들어볼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회수를 터뜨릴 수 있는 팁인지. 그래, 아니죠. 이게 진짜 본질이죠. 이거 들어야 돼요. 그걸 다 해서, 그거를. 다 엑셀에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싫어해요. 진짜 초보자. 그래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 두셔야 나중에 반자동을 하든 다시 뭘 하든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데, 조회수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카테고리를 다 돌면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다 귀찮아도 다 한 번씩은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보고 네이버에 한 번씩 다 쳐보고 쿠팡에도 한 번씩 다 쳐봐요. 쳐보고 이런 상품들이 잘 나가는구나, 많이 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그 키워드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많이 쌓고 있어야 비슷한 이제 타율이 좋은 친구들을 나중에 이제 발굴해낼 능력이 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겁고 크고 비싼 무크비 추천해요, 안 해요? 저 추천하죠. 그러면 무겁고 크고 비싼 거에 대한 단점이 명확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단점 예를 무조건 들면 존재하죠. 경동 택배비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손 문제도 있을 거고,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해요? 반자동 기준? 효자 기준? 효자 기준. 물어봐야죠. 내가 이거를 효자화를 할 건데 물어봐야죠, 무조건. 알리왕왕 잘 되어 있잖아요. 타이바오에서 저도 많이 하니까. 알리왕왕 들어가서 이거. 잠깐만, 타오바오에서 많이 한다는 소리는 1688도 해요? 아니요, 타오바오 주예요. 100% 타오바오? 네, 100% 타오바오예요. 알리왕왕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은 들어가서 물어봐야죠. 이거 나 구매하고 싶은데 살 것처럼 얘기해야죠. 네. 그리고 이거 얼마냐.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많이 사고 하니까 타오바오에 뭐 지수 이런 게 있나 봐요. 구매 지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계정으로 좀 오래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이게 좀 등급이 높게 보이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보다 좀 대답도 잘해주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살 것 같이 보이는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무게만 물어보고 이렇게 빠졌는데 대답도 좀 투명했고, 그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더 물어봐요. 정말 세세하게. 이거 뭐 니들 포장 어떻게 해주냐, 사진 줘봐라, 뭐 귀찮게 막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크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배송 오는지 알아야 되고, 포장이 꼼꼼하게 오는지 알아야 되고, 맞아요.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보고 뒤로 안 까져요. 맞아요. 뒤로 많이 깠죠, 저도. 정말 많이. 처음에 많이 까져. 네네. 그래서 무크비를 하면은 일단 포장 상태 확인, 무게 확인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무크비고 무겁고 크고 비싼 거면 저라면 배대지에서 검수 안 해요. 저도 배대지를 하는 사람이지만 배대지에서 검수 안 하고 맞아요. 그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처음부터 포장을 꼼꼼하게 해서 그 사진 나한테 보내. 그리고 거기서 확인을 해야 내 돈이 추가로 안 들지. 밀가루 반죽기 막 이따만한 거 포장 보완하면 5만원, 10만원, 5만원, 6만원 우스워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배대지에선 찍고 넘어가는 걸로 가야지, 무크비를 할 때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파손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타오바오에서 출발해서 배대지까지 왔는데 여기서 고장났어, 뭔가 깨졌어, 뭔가 파손이 났어, 그러면 그런 제품이라면 운 좋게 배대지까지 파손이 안 나고 오더라도 배대지에서 포장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그 사이에 파손이 무조건 나요. 그럴 제품이면. 맞아요. 인정.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무겁고 크고 비싸고 비용이 부담되는 것들은 배대지 사지 말고 공장에서 에어캡 씌우고 하는 게 낫다. 제가 전에 팔았던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제가 배대지를 하지만 우리 배대지에선 까지도 않았어요, 박스를. 왜 안 깠냐면 공장에서 딱 보낼 때 그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배대지는 검수라니까 그걸 까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테이핑을 하잖아요. 맞죠. 저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내 거 건들지 말라고, 내 건 그냥 내보내라고. 대신에 배대지 말고 타오바오 그쪽 업체에서 싹 다 검수를 한번 다 하죠. 그래서 사진 다 보내주죠. 근데 이게 뭐 10,000원짜리 한 5개 사면서 그러면 그게 귀찮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크모비를 해서 판매가 50만 원짜리야. 하루에 한 5개 팔아. 이거 안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줘야지. 맞죠. 그쪽에서 해소하는 게 좋죠. 그러면 예. 크모비가 한국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또 경동비 이슈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럼 그 비용 측정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서울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누가 울릉도에서 시켰어, 누가 부산에서 시켰어. 그럼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쿠팡 그 도서상관 비용 최대 10,000원인가? 제가 그 쿠팡의 옵션을 만약에 4가지를 판다고 하면 2가지는 20kg인데 나머지 2가지는 더 상위 모델이라서 한 50kg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10,000원만 더 받고 보내줘도 되지만 얘들은 한 30,000원씩 더 받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뭐 제주도나 이런 곳에 시키면. 근데 얘들도 똑같이 10,000원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전체를 맞아. 맥시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뭐 적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마이너스도 있었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은 그때 이제 좀 올리죠. 그리고 너무 이거 너무 아니다 싶으면 저는 솔직히 반자동하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전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더 나온다. 네. 제가 하죠. 저 전화해서 이거 더 나온다, 그쵸? 더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대지에서 그거 있잖아요. 착불로 할 것이냐? 내가 내줄 것이냐? 내가 내줄 것이냐? 선불로 그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하고 착불. 내가 안 내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동비는 거의 다 착불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경동비가 상품마다 다른데 저는 크모비도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착불로 했어요. 처음엔 착불로 하고 이게 팔다 보면 무조건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사오는 금액이요? 사오는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쇼부를 무조건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쇼부를 저는 봤었어요. 가끔씩 티몰이나 이런 곳 보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할인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200위안짜리인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1,050위안이야. 150위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1,050 고를 때 딱 얘기를 해버려요. 나 앞으로 이 가격에 줘. 이때까지도 거래량이 있었지만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나 앞으로 이 이벤트 이 가격으로 좀 줬으면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판매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여오는 금액 자체가 내려가니까 그 금액을 저는 제 마진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제가 선불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착불이었는데 그 비용이 이 비용이랑 쌤이라 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선불로 돌려버리고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건데 나는 무료 배송이다, 100% 무료다, 착불 비용 없다, 이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에 그 이벤트 혜택으로 하나 넣어버리죠. 네. 원가를 떨구고 마진을 챙기는 대신 네. 남들보다는 가격을 어떻게 보면 떨군 거네. 그쵸. 배송비를 내가 내주는 거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보여지는 가격은 똑같은데 별점이 달라지겠지. 별점이 달라지죠. 별점 달라지고 솔직히 좀 트러블도 많이 없어지죠. 그쵸. 네, 또 전화하고 뭐 비용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그럼 거의 웬만하면 다 그 무료 배송 설정해 놓고 그 대표님이 내줘요? 네, 지금은. 대구는 이거 기차 소리인가요, 이거 비행기 소리. 여기 비행기 기차도 하나 지나가고 그 비행기 공항도 있어요. 대구 공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구 중국어 잘해요? 못하죠. 알리왕왕으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직도 어렵고 어지러질한데 번역체를 좀 알게 된 느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번역이 잘 된다.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뭔데요? 저는 일단 반말로 싸가지없게 말해야 된다. 맞아요. 싸가지없게 말해야 된다. 이게 단데? 저는 다예요? 그 부를 때 야 이렇게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야 일단 그리고 반말 이거 해줘. 맞아요. 해 이렇게 좀 명령 맞아. 쪼고 부탁하면 안 돼. 맞아요. 네. 뭐
좀 말을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맞아요, 너무 급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CS가 생기면 좀 말을 설명을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뭐 팝하고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내가 주는 소스가 많으면 이 친구들이 맥락을 더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뭐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길게 내 할 얘기를 쭉 해서 전체를 번역을 해버렸을 때 그 맥락을 이 친구가 그러니까 파파고라 치면 이 파파고가 더 잘 파악을 하는 느낌이에요. 아닌데?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서 입력을 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길게 어떤 CS가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저는 해요. 오히려 더 잘 알아먹는 느낌? 이거는 오케이, 잘 오케이. 모르겠어요. 검증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어는 잘 못하고 저 그리고 하나도 못하죠. 그냥 알리왕왕으로 그냥 팝하고 켜서 대화하는 거고. 올리팝하고죠.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 몇 개 까주시고요. 그리고 난 이거 했다 망했다. 그 농업용 그런 펌프였어요. 양수기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농업용 펌프? 네, 농업용 펌프. 물 끌어올리는 펌프? 네, 그쵸. 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는 세게 끌어올리는 건가 세게 보네.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펌프인가 봐요. 뭐 키워드는 뭐 워터펌프 그런 거 아니에요? 워터펌프, 뭐 농업용 펌프 이런 거였지 싶은데 그거 망했죠. 남들 보니까 구매 대행으로 이거 잘 팔더라. 효자 상품으로. 그런데 이거 경쟁 없으니까 지금 해라.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검색량도 그래도 좀 있고 하는 거. 시멘트 섞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교반기. 어떤 교반기? 교반기가 시멘트. 그러니까 교반기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통이 있는 교반기가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앞에 드릴만 달려 있는 디디디디디 하는 그런 교반기가 있어요. 저는 위에 드릴이었고 네. 위에 드릴이었고 밑에 통도 같이 세트였는데. 아, 그쵸. 그게 팔려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게 교반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큰 놈, 그리고 소형, 그리고 앞에 맞아, 완전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리고 마루 광택기, 뭐 나무도 하고 뭐 대리석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써본 적 없으니까 모르죠. 전 팔아본 적이 없어. 팔아본 적 있어요, 이거? 있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아마 마루 광택기일 거예요. 바닥 청소기? 마루 광택기? 마루 광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족관이요, 수족관. 업소용에서 쓰는 수족관인데 제가 팔았던 디자인은 사람 키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서 기둥처럼 네, 기둥처럼. 이건 시즌 상품일 수도 있는데 농약 호스를 감는 기계가 있어요. 권취기? 예, 예. 그러면 소싱도 했어. 그럼 이제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잘 팔릴 것 같아. 혹은 잘 팔려. 그러면 배송 기간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꼼수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대표님도 꼼수를 쓰세요? 썼고 못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죠. 이게 뭐 너무 비싸거나 뭐 이러면은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꼼수는 여러분 그 배대지에 좀 몇 개를 미리 사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반품도 문제가 없는 이상 그 판매자가 반품도 잘 안 받아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반품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돼요? 네. 이런 적도 있어요. 네. 이미 이 고객한테 날아가고 있어. 중도에 근데 반품이 들어와. 네. 유턴.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그러면 그 고객 집에 갔다가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보내요? 아니면 어떻게 보내요? 두 번 다 경험이 있어요. 고객 집에 갔다가 보낸 적도 있고 네네네. 다이렉트로 가면은 그 고객 이름이 같이 찍혀 있을 것만 같아서 네네네. 저한테 이제 받았다가 제가 한번 그래도 검수하고 박스만 갈아가지고 겉박스만 갈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낼 때도 있고 겉박스도 안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송장이 이렇게 이 전 고객께 있으니까 네. 뭐 얘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뜯고 네. 새 송장 붙여서 네. 이렇게 간 적도 솔직히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가는 길에 이제 배송대행지에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중도 반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 좀 옮겨달라 주소.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배송대행지 그 프로세스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까지 넘어가면은 그게 주소 변경이 안 된다고 하고 맞아요. 어느 단계 전까지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단계 제가 지금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특정 단계를 넘어가서 바꾸면 불법이에요. 불법. 배대지에 쌓아놓는다고 했는데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 좀 미리 사놓잖아요. 이렇게 예. 배대지의 재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게 편법이죠. 편법이죠. 그럼 몇 개 정도 쌓아놓으세요? 그거는 판매되는 양에 따라 다를 텐데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은 뭐 기본 뭐 한 5개 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이거 이슈 있었잖아요. 있을 수 있었죠. 만약에 구매가가 149불이야. 나이스하네요. 네. 근데 내가 오픈마켓에서는 뭐 한 4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원래 신고를 40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다들 그 언더밸류라고 하죠. 그냥 타오바오 구매가로 신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매가로 이때까지 신고를 거의 다 했었고요. 네. 다 했었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문제된 케이스도 본 적이 없고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큰 그게 이슈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다이렉트로 저한테 터진 건 아닌데 그 좀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뭘 또 걸릴 게 뭐가 있지? 뭘 잘못하고 있었지? 아까 뭐 그 재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 이거는 그 구대 판다 선생님이면 무조건 안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흔쾌히 답을 주시고 문자 드렸었잖아요. 문자로 네, 보내드렸어요. 네. 문자 답 주시고 저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한 5분 10분 정도 네. 할 줄 알았어요. 한 45분 50분 했어요. 좀 헷갈린다 하시는 거는 또 알아봐 주시겠다 해서 또 실제로 그 다음날 또 전화 주시고 했잖아요. 아, 관세사님한테? 네네네. 그래서 전 솔직히 그 전화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전화 해주시겠어 이랬어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근데 진짜 전화 주시더라고요. 전화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오래된 제자인데 이렇게 아니,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나온 김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온 김에. 아니, 이거 언더밸류 감사했다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계기가 뭐였죠?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배터리 들어가는 탈 것이 효자 상품으로 있다 했잖아요. 가격에서 취하가 되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본인들의 데이터가 있나 봐요. 관세청의 데이터. 이 그게- 물건은 맞아. 얼마 정도에 들어오는 값이다 라는 기준이 있나 본데 그 기준보다 제가 낮았나 봐요. 한참 낮았겠지. 한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고되는 품목이 그냥 한 건 된다고 그거를 잡지는 않는데요. 확인하지 않는데요. 그거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죠. 그게 계속 많이 그 해당 건이 신고가 돼. 그 금액대로 신고가 돼. 그런데 이게 물건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고객 이름으로 신고를 하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계속 같은 관세사가 대신 신고를 계속해. 그럼 이건 결국 한 사람이 판단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구매 대행인 거거든요. 왜냐면 수백 명이 사가는데 계속 같은 관세사가 세금 신고를 해. 그리고 그거 다 간이 통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사가 다 신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관세사가 계속 원래 40만 원짜리인데 150불로 신고를 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 취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 취하를 한두 번 당해서 재정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이거 화주가 누구냐, 이거 이 사람이 산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대신 산 거 같은데 이거 누구냐. 그래서 대표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재수가 없으면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전 것까지 탈탈탈 털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 재수가 엄청 없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행정력의 그런 뭐랄까 맞아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더밸류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석은 언더밸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언더밸류가 구매가를 깎아서 가짜로 신고하는 걸 언더밸류라고 생각하는데 구매가로만 진짜 신고해도. 언더밸류는 판매가를 낮춰버리면 언더밸류인데 우린 다 구매가로 신고를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언더밸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처럼 그 제품은 엄청 비싼 제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대부분은 다들 언더밸류들을 많이 하는데 언더밸류 하면 이렇게 가격 취하에 걸릴 수 있고 가격 취하에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정상가대로 다시 알려주고 세금을 내야죠. 언더밸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 배대지에서 안내가 올 거예요. 배대지에서 네. 이거 가격 취하 걸렸다. 그래서 실제 구매한 가격, 그러니까 카드 끌근 내역이죠. 그거랑 이제 타오바오의 해외 거래처에 그 구매한 이력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 뭐 주문번호 이런 거 다 뜨니까 그런 걸 대조를 해보겠죠. 대조를 해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보고 이건 맞네?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네, 있고 맞네. 이걸로 산 거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님의 성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 성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매가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상하다 해서 최근에는 좀 걸더라고요.
이게 구매가로 했는데도. 언더밸류가 구매가로 한 게 아니네. 그럼 언더밸류를 구매가도 깎았네 그러면. 저는 구매가에서도 깎아서 걸린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구매가로 한 건데 구매가로 했는데도 그 왜 그러냐? 거는 그쪽도 카드 결제 있더라고요. 내역은 있어. 근데 네. 결제한 사람이 홍길동이 화주인데 카드 결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대표님이 카드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또 잡힐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 일 말고도 또 더 있잖아요. 네. 또 말씀 안 드린 게 또 이것도 잘 나가는 효자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 뭐죠? 개신증? 네. 예, 예. 근데 어떤 이게 어린이 상품이 아니에요. 어린이 상품이 아닌데, 자기 쿠팡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아동용 상품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갑자기 설명을 하래요. 이게 크기 이만한데 이것도 큰 거거든요. 이만한데 이거 애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 증거를 대려. 무슨 증거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품이 아예 중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소명해야 되고, 잘 나가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연장으로 지금 몇 개가 바바박 돼버려서, 아, 그래서 매출이 좀 그래서 떨어졌겠구나, 매출이 이번 달에.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5천 몇백? 이럴 거예요. 근데 3월 달에 1억 찍고 9천, 8천 계속 떨어졌어요. 9천, 8천, 6천, 5천 이럴걸요? 지금?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 자신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면 지금 소싱에서 약간 편법 써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쌓아놓기도 하고 언더밸류도 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절대 못하고 그냥 그 구독자분들한테 힌트를 계속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요 정도. 근데 이거는 물건 들여오는 과정이랑 쌓아놓는 거는 합법은 아니니까 그건 취사 선택하셔야겠죠, 들으시는 분들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 그럼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물건 팔 때 상세 페이지는 네. 직접 만드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요, 지금. 이미지도 다? 이미지는 그 해외 거래처에 있잖아요. 아, 중국 사진을 쓰고 그냥 문구 같은 걸 직접 다 만드시는 거구나. 대부분 그렇고, 이것도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반품 들어오잖아요. 반품 네.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사진 당연히 그때는 아싸 기회다 하는 네. 거고, 그거 이상은 솔직히 잘 없죠. 구매 대행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최대한 제조사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팔리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도 어쨌든 한 개라도 사면은 고객이잖아요, 제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좀 줘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사진 좀 줘봐 하면 상세 페이지 안 올려놓은 그런 이제 유니크한 사진들을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 근데 있는 그런 거죠? 사진 굳이 타오바오 말고 걔한테 안 달라고 해도 가끔 잘 찾아보면 아마존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아마존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써보면 좋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상세 페이지 다 만들고. 그러면 근데 사실 효자 상품은 리뷰가 없으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럼 초반에 요 정도는 그래도 주변 지인 찬스를 써서 좀 리뷰를 달고 시작한다. 적어도 요만큼 달가. 무조건 적어도 요만큼 단다. 아, 이것도 상품마다 다른데 무조건 있어야 된다. 진짜 최저로 말하면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5개 정도는 있어야 네. 사람들을 살 때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다.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되고. 지인을 활용해서 리뷰를 조금은 달아준다. 돈맥 경화는 안 왔어요? 아, 무조건 왔죠. 무조건 돈맥경화가 왔는데, 크게 온 거는 이제 수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크게 왔고, 반자동은 서서히 성장을 했다 보니까 다양한 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 등등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굴러갔었는데, 수동은 이제 쿠팡이고, 쿠팡은 좀 더 느리고, 그때는 이제 선정상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돈맥경화 왔죠. 그래서 1순위가 일단 실용보증재단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일단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겼었고, 그때 얼마 받았어요? 저희 지금까지 3천 깔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반자동으로 돈 벌어놓은 거라고 해봤자 뭐 시드 남아 있었던 게 뭐 한 3천이라 치면 한 3, 4천은 없는 돈이니까 메꿔 넣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 신용보증장도 했고 친구들한테도 좀 빌렸었고. 근데 최근에 친구들 돈은 다 갚았어요. 아, 네, 네. 최근에 친구들 돈 신보 그 이율이 몇 프로를 받았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4.5%? 아, 좀 세게 받았네. 아, 세게 받았죠. 네. 에이씨. 요즘에 1%짜리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딘진 모르겠는데 아, 근데- 1%짜리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박. 근데 이것도 다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당연히 신용평점 볼 거고, 또 사업장 평가라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사무실 없지만 그때도 사무실 없었고, 그때는 더 매출이 오히려 더 적었으니까 타이트하게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파는 건 무크비의 고관여 제품이고 비싼 것들이니까. 가벼운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죠.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이죠. 그러면 이런 제품 무조건 CS가 있어야 되거든요. CS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세요? CS는 솔직히 반자동 짬밥이 진짜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은 전화 많이 오고, 딱 왔는데 일단은 무슨 상품인지 모르니까 일단 당황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당황에 대한 면역이 좀 생겼어요.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든 리뷰로 테러를 하든 리뷰 테러를 하든 무조건 온다. 처음에 하는 게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좀 솔직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욕먹은 적도 있고 기분 나쁜 적도 많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양해 구할 거 있으면 양해 구하고 뭐 좀 그렇게 저는 이제 정면 돌파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었어.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쿠팡 광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광고는 선생님한테 배웠었던 그 기준이 아직까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또 트렌드가 바뀌니까 어떻게 더 나은 전략으로 말씀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들었던 그 기준이 아직도 매우 유효하게 저한테는 작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럼 대표님은 이 방식 하고 계세요 혹시? 수동 검색 광고를 돌리다가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나 네. 효율이 지표가 달성이 되면 네. 매출 최적화로 이동해서 돌리는 거. 근데 매출 최적화로 이동을 할 때가 있긴 한데 드물어요. 그렇죠. 대표님은 수동만 할 거예요. 거의 수동이 많고요. 네. 매출 최적화를 가는 경우의 상품이 조금 더 다양하게 노출이 돼도 팔릴 수 있겠다라는 제 그냥 생각이 있을 때 한번 질러보는 느낌인 거고요. 아, 네. 거기서 또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제가 추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유의미한 어떤 추출 결과가 있으면은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수동에 다시 돌아왔을 때 넣죠. 거기서 넣는데 그 매출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키워드들은 참 발견하기 힘들죠. 아, 그러니까 결론은 주로 수동 검색 광고를 하는데 네네네. 이따 매출 최적화를 하는 광고들도 있다. 근데 거의 다 수동 기반이다. 네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은 그냥 수업 시간 알려준 대로 했다. 그리고 매출 최적화를 돌릴 때에는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광고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내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구매가 일어나는 키워드들을 보고서를 보고 뽑아서 다시 네네. 수동에 넣고 돌린다. 네네. 아, 그러면 키워드별 클릭 단가는 통상 얼마 정도 쓰세요? 통상 처음에 들어갈 땐 좀 세게 잡아요. 키워드별 클릭당 단가를? 네네.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많이 쓸 때는 400원 이렇게도 들어간 적이 있는 한 것 같아요. 클릭에 400원, 500원. 네네. 400, 500원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잘 팔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소진됐냐도 보고 그 키워드별 클릭 이런 것도 봐요. 매일은 아닌데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또 뺄 것도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를 시키면서 가격도 좀 더 떨어뜨려 보고 이런 식으로 하죠.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구대 판다 수업 듣기? 아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거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안 들었잖아요. 물론 다른 수업을 또 들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수업 안 들으면 정말 돌아가요. 그 수업을 듣고 그 사람이 힘들게 이렇게 해서 갖춰놓은 그 지식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상위 셀러들 막 이렇게 만나러 돌아다니셨다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옛날에 처음에 처음 할 때. 그렇게 다 돌아다녀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는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알려주신 거야. 아, 왜 칭찬을 하는 거야? 이러면 또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댓글로. 돈 받았냐? 씨. 아, 좋습니다. 와, 이게 내 머리에 들어가는구나. 맨날 종이로 그러고 있어요. 구대 판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대구에 그럼 이제 돈을 좀 벌고 있잖아요. 버니까 이게 좋다. 명절이나 성수나. 아니면은 뭐 요구 하실 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작게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좋고 솔직히 지금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서 이걸 정산을 받아서 내가 막 이만큼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묶여 있고 또 빚도 있고 또 그 다음 상품들 또 도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막 지금 돈을 벌어서 와, 나 이제 돈 벌면 맛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가슴 한 켠이 조금 따뜻한 건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이 그냥 좋은 거고 또 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예전에는 정말 그 진짜 한솥 도시락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하면서 먹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한 8,000원짜리 사 먹을 거면 한 10,000원 정도도 넘볼 수 있고 6,000원짜리 먹자고 하면은 8,000원짜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건데 소소한 행복이 더 소소한 생겼다. 행복이죠. 그게 작은 차이인데 큰 행복으로 오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의 느낌이 있으니까. 아, 오늘 그래도 뭐 소싱 상품도 풀어주고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수동 검색 광고를 돌리고 키워드당 400원 정도 맥시멈 쓴다. 네.
언더밸류도 한다. 상품 쌓아놓고 판다. 반자동 꿀팁도 조금 풀어주셨고. 그쵸. 제가 솔직히 거짓말을 잘 못해요.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진심으로 일단 거짓 없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에서 힌트를 충분히 얻을 거리들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대구까지 와서 크로와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진짜 엄청난 꿀팁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언더밸류 안 되는구나, 쌓아놓고 팔 수도 있구나, 이런 꿀팁들도 좀 얻어가셨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